의료급여 이종 수급자인데 치과에서 금리나 크라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비용을 물어봤더니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의료급여에서는 금리나 크라운 치료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도대체 어떤 치료는 지원되고 어떤 치료는 안 되는 건지,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이종 수급자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어떤 항목은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떤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에서 치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료급여에서 지원되는 급여 항목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죠. 충치 치료 자체는 의료급여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충치를 때우는 재료에 따라서 급여와 비급여로 완전히 달라져요. 의료급여에서 급여로 지원되는 치과 재료는 아말감과 글라스 아이오노머라는 재료 두 가지뿐입니다. 반면에 금리, 은리, 레진, 크라운, 일레이 같은 재료들은 모두 비급여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로 치료받으려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김소담 씨가 충치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해볼게요. 같은 충치라도 글래스 아이오노머로 때우면 의료급여 이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이 1,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금리나 크라운으로 치료받으려면 30만원에서 40만원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그럼 글래스 아이오노머가 어떤 재료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재료는 치아와 비슷한 색을 가지고 있고 불소를 방출해서 충치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금리나 크라운에 비해서는 내구성이나 신미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충분히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의료급여 이종 수급자의 치과 치료 본인 부담금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치료받을 때 원내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는 1,500원, 그 외의 경우는 1,0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특수장비 촬영인 CT나 MRI, PET 촬영은 특수장비 총액의 15%를 부담하시고요. 2차 의료기관에서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내 직접 조제는 1,500원, 그 외는 1,000원을 부담합니다. 만성질 환자가 아닌 경우는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5%를 부담하셔야 해요. 3차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5%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약국에서는 처방조제는 500원, 직접조제는 900원을 부담하시면 되고요.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처방전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에는 급여 비용 총액의 3%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 때문인데요. 현재 100억의 경증질환이 해당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치료받을 치아의 위치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앞니처럼 잘 보이는 부위라면 신미성이 중요하겠지만 어금니 같은 부위라면 기능적인 면을 우선 고려해서 급여 재료로 치료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지역 보건소의 치과 진료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별도의 치과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소담 씨 같은 경우는 거주하시는 지역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치과 치료는 방치할수록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초기에 발견해서 급여 재료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상태일 때 치료받으시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담당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급여 재료로 치료 가능한지,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상의해보세요. 여기서 의료급여의 비급여 대상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피로나 권태,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또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이나 미용 목적의 치과 교정도 비급여예요. 예방진료로서는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구취 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등도 비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18세 이하인 사람의 충치가 생기지 않은 건전한 첫째 큰어금니나 둘째 큰어금니에 대한 치아 홈메우기는 예외적으로 급여 대상이에요. 그럼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치과 관련 혜택들도 알아볼까요? 65세 이상이시라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틀니의 경우 2종 수급권자는 15%를 본인 부담하시면 되고 치과 임플란트는 20%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인 부담 보상제나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도 아니에요.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급여 적용되고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됩니다. 두 혜택 모두 사전 등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술 전에 미리 등록하셔야 해요. 아동의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1세 미만 아동은 외래 치료 시 의원급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병원급 이상에서는 5%만 부담하면 됩니다.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 홈메우기는 의원급에서 1,000원, 병원급 이상에서는 5%만 부담하시면 되고요.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에서 외래 이용 시에는 조현병은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치매 치료의 경우 입원은 5%, 병원급 이상 외래는 5%예요. 그리고 2종 수급자 중에서도 몇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자연분만 산모는 입원 시 본인 부담이 없고 6세 미만 아동도 입원 시 본인 부담이 없어요.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은 입원 시 3%만 부담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의료급여증을 지참하시고 본인의 의료급여 종별과 본인 부담금 면제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치료 전에 어떤 재료로 치료할 것인지,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될지 충분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의료급여에서는 충치 치료 자체는 지원하지만 금리나 크라운 같은 고가의 치료 재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 그리고 글래스 아이오노머나 아말감 같은 급여 재료로도 충분히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역 보건소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조기에 치료받으시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개인의 구강 상태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담당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